집에서 당시에 몇천 원을 주고 지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좀 금방지게 썼습니다. 하늘을 품어라. 근데 하늘을 품어라라는 단어를 보시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입니다. 우리 그냥 한번 투표해 볼까요? 세상에 법이 무섭습니까? 하늘이 무섭습니까? 법이 무서울까? 하늘이 무섭습니까? 법이 무섭다는 거. 여기서 손을 야, 이 눈치가 뭐 어떻게 하시네. 하늘이 무섭다는 분. 예, 하늘이 무섭죠. 법이 무섭냐, 하늘이 무섭죠. 지금 사실은 앉아 계신 젊은 분들은 누가 법이 무섭지, 하늘이 왜 무서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논어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획제어천 무소도야라. 획제어천, 내가 죄를 하늘에다 지으면 무소도야라. 빌 것도 없다. 법을 어기면은요, 검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판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변호사님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빌기라도 하죠. 하늘에 잘못하면 빌 곳조차 없는 게 현실인데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법이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젊은 세대고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장강호 팀장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젊음 하늘을 품어라. 그래서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인을 해드리면 경천이라고 씁니다. 그게 하늘을 품는 거예요. 하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명지위 성이라고 하는데요. 앞에만 조금 이렇게 하고 뒤에 쉽게 했습니다. 천명은 살리는 거다. 살게 해줘라, 사람을. 너무 배고파하면 밥 사주고, 너무 외로워하면 이야기 들어주고, 실현해가지고 죽겠다고 설치면 데려가서 술 먹여라. 그죠? 직장 없으면 직장 구해주고, 살게 해주라는 거죠. 그게 뭐다? 천명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몸 속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늘이라는 그 거대한 복수를 내 몸 속에 가지자. 내가 하늘이 되자. 이게 하늘을 품어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목이 괜찮죠? 처음에는 초티난다. 특히 이게 뭐 너무 세로로 써가지고 저기 하지 않냐 했는데 제 전략은 어른들이 사서 애들한테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한테 눈에 안 들어도 어른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또 제목을 보시면요. 논어와 주역에 수용하는 새내기 인생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주역이라 그러면 처음에는 주역 경영으로 이름을 했더니 하지 말래요. 왜 그러냐? 주역 경영하면 안 팔린대. 논어 그러면 조금 나가려고 폼을 줬는데 주역 그러는 순간 보는 사람이 전 국민의 1% 2%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새내기 인생경영으로 썼는데 다큐멘터리 소설로 썼습니다.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요? 우리가 가르친 탓이라고 우리 문현웅 기자가 바로 옆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써줬습니다. 감사하고 역시 한국경제에서 하늘에 높이 날아야 기름과 진흙탕에 빠졌다. 이황은 신입사원부터 CEO까지 직장에서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갖춰야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한국경제신문에 잘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선일보 북스에서 논어와 주역에서 비우는 새내기 경영이라고 또 한 번 더 밀어줬습니다. 근데도 책이 안 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또 한 줄이 나왔는데 안 됐어. 그래서 오늘 그 DBR 동아비즈니스 리뷰에 보통 서평이 2페이지 실리는데요. 4페이지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내일 신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 동아일보에 이따가랑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경제신문에서도 인터뷰를 하자 그래요. 이래도 안 뜨면 신문이 문제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 분들이 정말 도와주셔서 특히 기자분들이 이렇게 저보다 책을 잘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품어라 라는 주제를 했습니다. 저는 참 제 소개를 안 했는데 저는 원래는 옛날에는 스토리 경영학자였습니다. 스토리 경영학자를 한글로 하면 야부리 경영학자. 그래서 저는 세상을 전부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경영도 전부 이야기를 봅니다. 속에 숨어있는 게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이제 경영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전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다니엘 경영연구원을 경영을 하고 있고요. 경영학의 교수도 했었고
서평을 주로 쓰고 살고 있습니다. 간단한 양력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기동 교수님, 사실 공저자신데 또 너무 겸손하셔서 사실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정리하셨는데도 이번 1번은 다음수를 하시겠다고 2번은 공저를 안 하시면 좀 도저히 못 씁니다. 2번은 공저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번을 같이 감수를 해주셨는데요. 성균관대학교 현재 대학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유학대학원 원장이십니다. 유학학과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보직을 한꺼번에 받으신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유일하신 분이시고요. 다 이게 뭐 필요가 없고요. 어느 정도냐면 사서삼경을 아시죠? 사서삼경을 모두 강설하신 세계에서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 한국에서는 당연히 유일하시고요. 세계에서 유일하신데 사실은 역사상 유일하십니다. 주자는 서경을 강설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역과 노자, 장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논어맹자까지를 전부 자신의 시각으로 제설하시고 계시고요. 9월달부터 EBS에서 다시 강의 기회가 나오니까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교수님입니다. 특임자의 공역동자 쓰시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배웠는데 제가 졸렬하여 책을 이렇게 못 써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묻습니다. 인간이 뭐냐? 여기 인간 아니신 분? 없죠? 나 인간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는 다 인간인데 인간 됐다 그러면 야 정말 인간답게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역시 KBS에 TV 책을 보달에 나간다고 그랬더니 서치 김호환 선생님께서 직접 써주신 글입니다. 인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요. 인자가 이렇게 기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인민민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나와야 사람이지.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예, 사람과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사는 게 사람인자의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 사람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인자로 잘 보시면 잎비침이 얼음비침이 길에서 살잖아요. 사람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아간다는 이 모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모든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느냐. 여기가 제 문제의식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느냐? 모든 사람과 산다. 모든 사람. 인연이라는 사람. 근데 하나 묻죠. 우리가 처음 맺은 인연이 누구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처음 맺은 인연이 누굽니까? 엄마. 아, 그렇죠. 아빠는 빠지네. 아버지가 날 낳는 거예요. 어머님은 날 기르시는 거야. 낳아줘야 기르는 겁니다. 자꾸 이제 저걸 놓치시는데 다시 한번 이유가 보겠습니다. 그냥 살아서 되느냐? 이기동 교수님께 찾아가요. 예, 여기 대학원장이십니다. 다큐멘터리 소설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고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양화편에 나옵니다. 예, 제 아는 사람이 공자님한테 물어요. 선생님, 왜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내는 겁니까? 부모님 돌아가서 3년상 지내잖아요. 그게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뭐 예쁜 논쟁이 머리 들리는데 왜 3년상을 지내냐 고민해봤습니까? 왜 부모님 돌아가서 3년상을 지내야 돼? 그렇게만 제가 왜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3년상을 지낼까요? 제아가 묻는 거예요, 공자님한테. 공자님, 선생님 3년 너무 깁니다. 요즘 얘기 아니에요. 2500년 전 얘기입니다. 선생님 너무 깁니다. 3년 동안 심효살이하고 있으면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분자가 안 되는 거예요. 3년 너무 깁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저한테 지금 열심히 한자를 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책을 사시면 다 적혀 있습니다. 3년 너무 길어요. 공자가 물어요. 그럼 너는 얼마면 되겠니? 저는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구나. 그랬더니 제아가 의기양양해서 문 열고 나갔어요. 야 1년만 하면 돼 이거. 그랬더니 공자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냐면요. 진짜 인간적이에요. 문 열고 딱 문 닫자마자 저놈은 인간도 아니야.
뒷담화를 바로 시전하십니다. 바로 뒷담화를 하시면서 저놈은 인간도 아니다. 우리가 왜 3년을 신유살이를 하느냐, 3년상을 지내느냐. 내가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고민해보죠. 말은 나면 뛰어다니고 뱀은 나면 기어다니고, 그죠? 거미는 나면 집을 짓는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6개월 돼서 뒤집어도 난리가 나는 거야. 1년 돼서 서기만 하면 온 식구가 박수를 쳐요. 2년 돼도 자기 숟가락을 못 듭니다. 그죠? 부모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태어난 나는 그 2년의 돌봄이 없으면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날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부모님이 나를 3년을 길러주신 게 감사해서 3년상을 지내는 겁니다. 그죠? 근데 1년이라고 저놈은 어린 시절도 없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2년 1개월입니다. 3년상이요. 36개월이 아니고 24개월하고 1개월입니다. 25개월을 정말 상복을 입고 경건하게 또 부모님 이게 인간의 시작점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인간 되는 시작점을 먼 데서 찾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아가 편안하면 그렇게 하리라. 저놈은 어질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의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부모 자체입니다. 이것이 효입니다. 효가 시작이 어디에 쓰느냐? 신체 말고 수지 부모라 불망해상이 교지시라고 제가 읽었어요. 외웠습니다. 너무 농숙하셨어요 지금. 효의 시작은 내 이 온몸이 부모님한테 받은 건데 이 몸이 상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 왜 그러냐? 내가 다치면 누가 제일 마음 아파요? 부모님이 아프지. 그게 효의 시작이다. 자식이 아프면 그거보다 더 가르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효의 마지막은 뭐냐? 입신양명어 보세라. 입신양명 많이 들었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출세하려고 그럽니다. 출세해서 내 좋은 이름을 알려야 야 그 부모 누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지금도 뭐예요? 그저께 갔더니 7급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저쪽 시설 위에 이렇게 붙어있더라고. 그죠? 5급 공무원 합격해가지고 이쪽에 또 문에가 붙어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다 저 누구 자식? 그거 한 번에 우리 부모님들 사는 거 아니에요? 밥을 제대로 달라 그래요. 옷을 제대로 입달라 그래요. 자식들 잘 되는 거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신양. 근데 이게 오명을 남기면 그보다 더 부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람을 찾을 때 장관을 찾을 때 세종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런 거 안 썼어요. 이런 거 뭐 자식이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까? 자식 중에 이중국적이 있습니까? 이거 100몇 개를 쓴다 그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딱 한 줄 물었습니다. 동네에 가가지고요. 자, 효자가 제 효자야? 효자면 썼어요. 효자면 썼어요. 왜? 효자는 나쁘지 않아요. 자기 이름만이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다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모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 이게 확대된 게 예입니다. 예는 주역에서는 절편인데요. 필감무경전이라는 최고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택절괴, 여기서 하나 있네, 절자, 수택입니다. 요걸 수라고 있고요, 요걸 택이라고 있습니다. 외우고 어렵죠? 8개만 외우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주역만큼 쉬운 게 또 없습니다. 수택
절개, 절자 멋있죠? 이 기운이 그리고 물이면 연못을 향해 들어올 때는 절제하며 절제 여기에 석지 김은이 갑이라고 적혀있고 낙관이 없는 건 가짜입니다. 낙관이 적혀있는데 제 각각 책의 페이지 안쪽에 이렇게 4개의 예술 작품을 우리 석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박수 한번 이거 구입을 할 수 있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요. 교수님께 바로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스택스 요 뒤에 괴가 있고 절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배인데요. 경배는 넘어가겠습니다. 박배. 박배로 넘어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좋아해요. 박배가 신데요. 제가 이 책으로 읽으려고 했는데 이로 읽겠습니다. 16살입니다. 16살이 되신 분 없죠. 옛날에 16살 시집 갔어요.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시문에 혼인을 하였으나 옛날부터 제가 서가거든요. 서가들 양반입니다. 청송의 청송 마평에 있는 서가들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신행날을 받아서도 할 수 없는 딱한 사정. 아베는 안 오시고 신양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보낸 돈 그 돈마저 가져다가 어느 노름판에 날리신다. 이런 아버지가 서가들이 양반인데 혼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집을 안 온 거야 얘가. 그 뒤로 이렇게 물어봤어. 얘 왜 안 보냈냐? 우리 집 별거 아니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요. 내가 뭘 하나 장롱원에서 가야 되는데 장롱할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서가들 양반이죠. 양반들이 어떻게 뒤로 돈을 보냈습니다. 얘야 이걸로 장롱 사위야. 그리고 뒤로 봉투를 줬습니다.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돈마저 가져가서 노름판에 날리셨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 왜?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갈려 주다가 집안으로 오른 끝에 농살돈은 못 구하고 그놈의 썩은 흑농 신행발에 신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시집살이 주눅들어 그날부터 안절부절. 돈이 없는데 왜? 돈은 받았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큰어머니가 쓴 헌농을 메고 간 겁니다. 싫어합니다.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집살이 3년 동안에 이 시집이 진짜 시집 아니에요? 온 동네 우화는 다 했고 손색이한 무남동에 노침소사하는 중에 3년 동안 택이 없자 애도 못 넣는 거야. 그랬더니 끝내는 오동나무 헌동에 귀신부터 왔다 해요. 강변고래밭에 신행동권에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삼승장이 불길은 왜 그리 덥든지 새색시 타는 간장 말로 써있다. 이게 딴 집도 아니고 그 유명한 학봉 김송일 종가에 김용환 장손에 있는 이러니 집안에서는 이 3대 파락파라 그래요. 3대 파락파라고. 온 동네 유명한 거지만 돈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린 거야. 그 김용환 종손에 그래서 진짜 안동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가 학동 김성일 선생 요 집입니다. 안동 여기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금계리죠. 퇴계 선생님께서 광문양내에 명명을 받아서 자기는 퇴계의 학맥을 이었잖아요. 대단한 집안이죠. 11대 종손이 서산 김홍락 선생인데요. 이분은 완전히 일본이 들어오자마자 단발령이 되니까 전부 유학자들하고 의병을 일으켜서 하신 거예요. 이분 손자가 김용환이야. 근데 이놈을 완전히 파라온 거지. 이분은 어른이니까. 이분은 파라온 거지. 김용환. 자기는 일본을 외놈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할 것을 작심했는데 노름을 해. 어떻게 된 거냐?
현재 시가로 280억을 노름판에 날립니다. 아, 나 바빴어요. 날리죠. 280억을 날립니다. 어떻게 된 거냐? 홍선택 유명한 선생님 사실 의정입니다. 의정을 계속하고 일본군이 세 차례나 체포되고요. 계속 갔는데 계속 의병을 하다 보니까 안동이요.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의 반 이상이 안동이잖아요. 그만큼 끝까지 나섰는데 늘 감시하는 거야. 몇 번을 독립운동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쪽에 만수에 돈은 보내야 되고 뭐가 제일 좋아요? 찔러서 누가 들고 가면 순수한테 잡히면 죽는 거잖아. 그래서 노름판에 소문내는 거죠. 저놈 또 날렸다. 또 단맞이기 날렸다. 그럼 그놈이 들고 가다 순수한테 잡히면 찔러주고 가잖아. 노름판에 딴 돈이. 지금 뭔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280억을 날려서 우리는 독립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비밀 군자금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도 파워풀을 해서 메모지, 사진 한 장 남긴 곳이 다 태웠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조국을 대체해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우리 아베 참복나리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단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위에 그 많던 천색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농사오라 보낸 농값 그것마저 다 바쳐도.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아베 지난 이력 자랑 한번 아니하며 80평 살다 보니 라고 하면서 이때 훈장 주소를 받습니다. 본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 같이 독립운동했던 분이 죽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돌아가시고 3년상 마지막 막제라고 막제에서 글을 써서 줍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알려지면서 나중에 훈장을 받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잊혀졌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 소름을 받았지만 나는 괜찮다. 왜? 이렇게 우리는 조국을 찾았다.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았을까? 어떻게 우리 이 나라에 살 수 있었을까? 외놈한테 나라 뺏겨 우리나라 되쳤는데 천석인들 아까우랴 안석인들 아까우랴 자랑스러운 우리 왜 우리가 군사력을 비교를 하고 왜 이렇게 젊은이들 희생이 많은 우리 군대를 유지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군인들이 필요한가? 이때 등장하시는 분이 우리 예전 신동호 성악가. 이분은 제가 간략하게 들은 거를 전달해 본인이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그런데 이분은 그르니스 오페라 콩쿠르 1위를 하셨고 올해 젊은 예상 왕리음악 잘하시면 영국인 로얄 붙으면 최고입니다. 네. 로얄이라고 로얄 발음이 아닌가? 네. 그 붙은 걸 했었는데요. 요즘 엠컬처스라는 최고의 그 음악 공연 기관을 이끌고 계시죠. 일반 고등학교를 나왔었어요. 예고를 나오지 않으셨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 진학했는데 당연히 뭐 한 개 있어야지. 꼴찌야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고 군대 나가자고 군대를 갔습니다. 가서 논산훈련소 앞에서 논산훈련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잠깐의 휴식 동안에 자기는 쉬지 못하지만 그 훈련병들의 기쁨을 보면서 이게 내 길이구나. 이게 예술의 길이 내 길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잠시 이어지는 침묵, 순간 엄청난 박수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고 내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구나.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불렀고 터져나오는 저분들의 박수에 자신을 그 희생이라고 생각되는 그 속에서도 대대장이 자대 배치위에 부대에 강당이 되었을 때 목이 터져라. 2년 반인가요? 방이 아니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개년 몇 개월? 2년 3개월. 좋을 때 갔다 왔네. 네. 2년 3개월 좀 더 했으면
로얄 말고 킹 로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무대 강당이 비어 있을 때 아 이 사진 이거 누가 보내? 이거 팀장님 이거 누가 넣었어 이거 너무 느끼하잖아. 네. 2년 동안 매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래하니까 일반 시간에 조금 부족했지만 목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영국으로 가요. 최고의 스마트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희생 속에서 자신이 또 보답을 받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박회에서는 제가 같이 본 거는 내가 조금 이제 워크숍 시트에 보시면 내가 조금 배려하면 남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내 것만 챙기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너무너무 그 서로 부대껴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면 조금만 남들을 살펴준다면 그보다 더 큰 게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박배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의 있게 특히 소독하고 확장된 사람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절규.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같이 살아가는데 항상 나를 낮추는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데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그죠? 사람들한테 베푼 거는 하늘이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누군가는 받습니다. 사람 간의 거래는 사람끼리 거래할 때 내가 죽고 받고가 명확한 거지만 하늘하고 하라는 거는요 안 명확해 하지만 확실하게 돌려받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복도에서 하늘을 품고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복도를 다시 찾아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품어라는 부족한 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사실은 앉아서 들어야 되는 그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지검장님 이렇게 그리고 총장님 제가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금방 뒤에 서서 강의하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신도모 성악가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음악 공연을 하는 극단이라고 해야 되나? 오페라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할 때 많이 가시고 또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KBS 국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꼭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 안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던진 게 아까 군대 얘기를 들었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만 계속 들었었는데 군대에서 노래한 얘기가 들려서 제가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겠냐 했더니 아유 기꺼이 또 자신이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인사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신금호입니다. 가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5호선에 신금호였어요. 실제 이름이 신금호입니다. 제가 더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저의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시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백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 누구나 듣던 말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성악가로 이제 인생의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는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한테 맞다가 너는 성악을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중창단을 쫓아다니냐. 그래서 그럼 저는 성악을 하겠습니다. 그냥 선언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선생님을 구해야 되고 복잡한 인생을 업앤다운을 굉장히 많이 지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은 가장 사람으로서 겸손함을 인생으로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패자에게는 항상 부활점이 있다라는 거. 제가 학교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됐지만 결국에는 군대라는 이상한 계기로 인해서 군대 속에서 연습을 하고 목소리가 틀려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영국에 갔을 때 사실 영국의 유학은 돈 있으면 다 갑니다. 근데 제가 IMF 시절 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도 결국에는 이제 합창단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다행히 제가 영국에서 주는 전액 장학금하고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을 가서 콩쿠르를 1등을 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한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주방 세제로 고무장갑 안 끼고 그릇을 닦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손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제가 치사병 출신이라서 네. 그 속에서 감사함을 느꼈어요. 부모님이 주신 하늘이 준 이 몸은 항상 외부의
그런 병균이랑 이런 화학물질로부터 방어하게 돼 있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없앴기 때문에 그 속으로 건조해진 이 피부 속으로 화학물질이나 이 병균이 침투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서진영 원장님의 감명 깊은, 솔직히 굉장히 지루하면서도 그 안에 들은 이야기들은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는데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만 시간보다 5분 늦었는데요, 제가 노래로서, 아티스트니까 노래로서 여러분께 한 곡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할 거고요. 성악곡을 해봐야 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아듣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대와 영원히, 그냥 1절만 하겠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십시오. 녹화해가지고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엉클어진 머릿결 이젠 빌서가도 말을 듣지 않고 초점 없는 눈동자 이젠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만 밤눈 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마음을 열고 가스한 손길 슬슬